매장을 계약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권을 분석하는 것이 바다에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찾는 것이라면 상가의 입지 분석은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업 한번 잘못하면 몇 년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창업 전에 체크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덜컥 계약한 다음 오래도록 후회합니다. 자기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베테랑 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은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호점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상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가 눈에 보여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상권과 업종이 맞지 않았고 결국 무권리로 가게를 넘기면서 빠르게 5호점을 철수했습니다. 대표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상가를 구했습니다. 실패했던 5호점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재오픈을 했고 현재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께 알려드렸던 상가를 체크하는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빠짐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잘못된 상가를 계약하고 후회할 2년의 시간과 그동안 내야 하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최소 몇 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구하는 데에는 2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상권과 상가의 입지입니다. 먼저 상권은 주거상권, 오피스상권, 복합상권 등으로 나뉘는데요. 상권별 각각의 특성을 알고 내 업종에 어울리는 상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에서 인기가 많은 업종은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샌드위치는 바쁜 현대인들의 식사 시간을 아껴주고 영양까지 챙겨줄 꽤나 괜찮은 선택지인 거죠. 그런데 만약 오피스 상권에 옷가게를 오픈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다고 한들 바쁘고 피곤한 평일에 옷을 구경하러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번째,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누구인가? 내가 들어가는 상권에는 타겟이 많은가?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내가 들어가려는 곳의 주요 연령층과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사 방법은 상권정보 시스템과 같은 손품을 파는 방법이 있고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처에 대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가 근처에 화장품 브랜드를 조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에뛰드하우스는 10대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색조 화장을 주로 다루는 가게이기 때문입니다. 이니스프리 같은 가게가 있으면 기초 화장 위주이기 때문에 20대, 30대 여성이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상권정보 시스템에서는 소비력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오픈업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게 되면 근처에 유명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관공서가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또 상권의 배우 세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이프차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상권의 배우 세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중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미 강력한 경쟁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권에 들어가기 전에 경쟁업체의 수와 객단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운영시간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상가 분석으로 할 텐데요. 상권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상권 내 상가의 입지를 분석하실 차례입니다. 상권을 분석하는 것이 바다에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찾는 것이라면 상가의 입지 분석은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상가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이 상권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상가의 입지 분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상권 내 메인 동선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은 어디인지,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리바게트는 보통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의 위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인 동선을 파악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 중에서도 흐르지 않고 머무는 곳을 찾아보세요. 동선과 유동인구를 결정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횡단보도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변이거나 반대편에 마주보는 상가가 없는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바쁜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방향에 위치한 상가가 좋습니다. 지대가 낮은 곳의 상가를 추천드립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들이 내려오기는 쉽지만 반대로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상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면 입구가 넓게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턱이 져서 올라가야 하거나 단차가 심해서 계단을 반층 이상 올라가야 하는 상가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층 이상의 상가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대로변의 상가의 경우 횡단보도랑도 멀어서 반대편에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평수를 몇 평 줄이더라도 주차장이 있는 곳이 더 낫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차가 편한 상가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가는 가시성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코너 상가가 임대료도 비싸고 인기가 좋은 이유는 코너 양면에 간판 자리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노출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간판은 노출, 즉 마케팅입니다. 그렇기에 상가는 간판 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는 통유리의 상가가 정말 좋습니다. 잘 표현된 내부 인테리어로 상가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밖에서 잘 보여진다면 그 자체로 마케팅이 되기도 합니다.
상가를 보러 가셨을 때 상가뿐만 아니라 건물 내 외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건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화장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내가 방문한 가게, 내 매장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차하는 해당 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고객에게 전달할 이미지와 분위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층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같은 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을 운영한다면 같은 층에 스터디 카페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헌팅포차처럼 유흥시설이 들어와 있다면 그 층은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상권 분석과 상가의 입지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어떤 지역이 내 사업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 가게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잘 될 수 있을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주변에 덜컥 계약을 하고 창업을 한 다음에 후회를 하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었어요. 방법만 알면 수천만 원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좋은 상권과 입지를 찾아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와 홍보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젠 가게를 열고 내 가게를 노출시키고 홍보할 차례입니다. 그걸 우리는 마케팅이라 부르는데요. 마케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고객들에게 내 가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달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